선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드라야야 나무알야 바루이저 세바라 사바. 둘째는 반갑습니다.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만공의 공덕주 회원님들 비롯해서 늘 모든 분들께서 좋은 일만 있으시고 날마다 즐거운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오욕 중에서 그냥 오욕이 재색 식명수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꼭 못쓸 것만은 아니고 우리 실생활과 꼭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제 재색 식명수 먹는 거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돌아오는 토요일 날 3월 22일 날이 세계 물의 날이더라고. 세계 물의 날. 물의 날도 있어요. 그냥 그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기와 물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사막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가끔가다 그 우리 BBS 불교 방송에서 이제 돕자고 아프리카 어린이들 돕자고 나오는 그 방송을 보면은 그 흙탕물 조금 고이는 흙탕물을 그 길어다가 멀리 뭐 몇 킬로 떨어진 데서 길어다 먹고 그러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예요. 애국이 우리나라처럼 물을 이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물에 관한 얘기를 몇 시간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 보겠는데 그럼 우리 이제 물에 관한 첫 번째 얘기로 그럼 물과 불교는 어떤 관계가 있나? 물과 불교는 깊은 그 연관을 맺고 관계가 많고 불교에 대한 그 이제 해석을 물에 비유를 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법 진리 그러면은 법법잘 쓰지 않습니까? 그럼 물수변에 갈고 물이 흐르는 곳, 물이 가는 곳, 물이 가는 곳대로 물이 흘러가는 곳대로 이제 불교도 같이 연관을 좀 설명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선 비를 생각할 수 있어요. 비가 오면은 만물을 이제 물론 살리는 것은 물론이겠지만은 골고루 차별하지 않고 그저 여기저기 나무이라든지 풀이라든지 길 위라든지 골고루 다 뿌려주지 않습니까? 비가. 그게 비가 와야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되니까 공기만큼 그만큼 중요한 거죠, 말하자면. 이제 물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면 이제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물이 흘러가면서 높은 데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장애물을 만나도 이제 그거를 같이 싸우질 않는다 그러죠. 피해서 흘러가고 있는 그대로 놔두고 가죠. 그렇게 흘러가면서 장애물도 비켜가고 높은 곳을 알로 쭉 가면서 이제 웅덩이가 있으면은 그걸 가득 채워놓고 가요. 또 채워놓고 흘러가죠. 그러니까 분별심을 내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골고루 물의 혜택을 준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력을 주고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자면 마찬가지로 불교가 누구에게 전해지고 누구에게 안 전해지는 게 아니라 분별심을 내지 않고 모든 이제 중생들의 골고루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듯이 그렇게 물도 비도 모든 생명을 살려주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물의 귀중함을 전 세계적으로 뼈저리게 느끼다 보니까 세계 물의 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수질 관리를 잘 하자. 물을 보호하자. 왜? 우리들의 생명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뜻이 돼요, 이제. 물이 흘러가면서 냇가에서 강이 되고 각 강에 수많은 강에서 물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바다로 가면은 그게 이제 어디에서 흘러온 강의 이름을 전부 버리고 하나가 되는 거죠.
평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네 가지 계급을 타파하고 평등 사상을 주장한 것도 물과 마찬가지로, 출가하는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문에 귀했으면은 각 강물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바다에 이르러서 한 맛이 되듯이, 하나가 되듯이 불자도 계급을 초월하고 이렇게 지위를 초월하고 하나가 된다, 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제 그런 입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사람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나무 생명도 중요하고, 하다못해 송사리 생명도 중요하고, 하늘난 참새 생명도 중요하고, 모든 것을 다 중요시하는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비라든지 물이라든지 이것과 불교가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바다의 예를 들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가 물이 넘쳐 바다로 흘러 들어온다 해서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생명이, 바닷속에도 많은 생명이 같이 살지 않습니까? 생명을 키워주고, 내색을 하지 않아요. 바닷물 속에 보면은 무슨 나무 종류, 풀 종류, 그리고 이제 또 물고기 종류, 그런 모든 생명들이 다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잖아요. 심지어 강을 통해서 쓰레기가 떠내려와도 거절을 하지 않잖아요. 다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땅을 정화하고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더라고. 얘기를 찾다 보니까 어항, 그 물고기 기를 때 어항 속에 물고기가 병이 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비실비실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붕어를 꺼내서, 물고기를 꺼내서 약을 먹인다든지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물을 갈아주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기에 예를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병에서도 물질 수 있게끔 그렇게 불법의 가르침대로 살면은 건강에 잘 살 수 있다는 것도 물을 비유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물은 한낱 광물질로 보면은 큰 오산이다. 물에는 마음이 있고 또 의식이 있으며 경력도 있다. 물 앞에서 경건하고 물에 감사하며 물을 보존하고 물을 잘 마실 수 있을 때 우리의 건강은 이제 절반 이상은 약속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대개 체내의 물은 1, 2% 잃어도 심한 갈증이 오고 피로감을 느끼고 5% 정도가 억배되면, 잃게 되면 혼수 상태가 오고 12%의 물이 없어지면 사람이 죽고 만다는, 그러니까 우리 생명력과 직결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보면요, 몇 년 전에 그 불교 용품에서 판매했던 게 있어요. 일본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요 조각만한 게 이제 그 안에 전자장치를 대가지고 옴, 이제 불교 상징 옴자 있잖아요. 아오마의 합성 옴.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은 불이 반짝하고 옴하고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물 위에다 이렇게 하면 진동수를 만드는, 육각을 형성한 육각수를 만드는 진동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살아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운을 주느냐에 따라서 물이 좋은 물도 되고 나쁜 물도 된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요, 물이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물에다 욕을 막 한다, 물에 담으면 물에다가 욕을 막 하면은 나쁜 욕을 이제 불어넣는 거, 욕을 하고 나쁜 기운을 불어넣으면은 그게 독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물도 또 칭찬해주고 좋게 해주면은, 자랑을 해주면은, 사랑해주면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물이 그 상당히 귀중한데 귀중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공개 우리가 소중함을 모르듯이, 그러니까 저는 가끔가다 보면은 BBS 텔레비전에서 나올 때 이제
아프리카 그 어린이들이 그냥 때가 시커먼 그 물을 흙탕물에 그 물을 이렇게 그릇으로 떠가잖아요. 몇 킬로 몇십 밀 떠가지고 가네요. 그거 보면 우리는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이제 물을 먹고 있는데, 물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이제 맑은 물, 그 물 그러면 뭘 생각해요? 연상을, 바다를 연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제 간단히 바다에 대한 얘기도 해가면서 물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그래요. 이제 첫째, 바닷물이 파란 이유가 뭐냐? 푸르스름한 빛깔을 띠게 되는데, 바닷물 속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의 산란에 의해서 청색 빛으로 보인다. 근데 청색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감청색의 빛깔로도 보인다. 그럼 플랑크톤이 적은 그건 맑은 바다색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녹색으로 보일 때는 높은 플랑크톤에 의해서 녹색으로 보일 때도 있다. 그 다음 바닷물이 짜잖아요. 근데 바닷물을 그냥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거기 포함되는 물질이 많이 있는 반면에 소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짜다. 바닷물의 성분은 어떠냐? 염도가 3.5%, 그러니까 짜죠. 염소가 5.5%, 나트륨이 30.6%, 황산염이 7.7%, 마그네슘 이온이 3.7%, 칼슘 이온이 1.2%, 칼륨 이온이 1.1%. 그러니까 중탄산염 등 그 7가지 요소가 바닷물의 성분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바닷물의 심의 그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1, 2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일정하게 1도 내지 2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1도만 올라간다든지 1도만 내려가도 세상에 큰 재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난화 현상이 있다 보면 남극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 내려오면은 이제 바닷물의 그 온도가 변하면 1도만 변해도 뭐 큰 재앙이 온다. 그래서 지구를 지키자. 그런 운동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꼭 생활 밀접해 있는 게 그 두부 담글 때 간수를 쓰잖아요. 근데 경상도 지방에서는 김치를 담글 때까지도 바닷물을 이용해서 배추를 씻기도 했고, 또 두부는 초당 순두부라고 하는 것이 바닷물을 이용해서 간수를 바닷물을 이용해서 두부를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지금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서 달나라도 가고 우주 여행도 간다 그러는 반면에 바다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한 상태에 지금. 그 바다가 신비에 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바다의 깊이가 연안 그러면은 이제 30m까지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30m까지를 연안이라 그러고, 그다음 대륙붕, 우리 대륙붕에서 석유 탐사 시션이 있고 그러잖아요. 대륙붕은 대개 30m에서 200m까지를 대륙붕이라 그러고, 그다음 대륙 사면은 200m, 1500m. 그럼 이런 수치를 보면서 바다 깊이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심해는 심해 1500m에서 6000m까지 가는 거예요. 6000m. 그게 심해라고 그래요. 그 다음 거기서 더 밑으로는 해구 그러는데 약 6000m에서 11000m. 그러니까 바다 깊이가 11000m까지 된다는 거예요. 11km까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보질 못했죠. 그러니까 바다를 아직 다 정복을 못 해봤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비의 세계. 잠수함도 몇백 미터 밑에는 못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어떤 곳이냐 쉽게 설명하는 러시아의 속담이 있어요. 그 속담을 소개해 보면은 전쟁터에 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을 기도해야 된다. 바다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어떤 때 보면 심지어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전쟁에 참여해서 죽는 것보다 바다에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얼만큼 이게 신비한 존재냐.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여하튼간에 이제 그 전에 어떤 데 선전에 나오는데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캠페인에 나오다 보니까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차 밖으로 휴지를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지구이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 하나 버리고 오물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물을 오염시키는 것, 그것도 가축을 길른다든지 나쁜 물을 뭐 이렇게 만들어내게 한다든지 물을 오염시킨다든지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의 영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영향이 된다 그예요. 하다못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옛날 논에 벼농사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논에다가 시골 같은 데 가면 논에 물을 담가 놓고 동네 어린이들이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 타고 그랬지 않습니까? 논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만 봐도 이제 물이 여름에 이제 그 직사광선이 내려 쏘이고 날이 뜨겁고 땅이 뜨거워지면 물이 식혀졌는데 그걸 식혀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학자들의 얘기가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소양강 댐에 있는 물의 25배 정도가 지금 없어졌다는 거. 왜냐하면 옛날 논에다 물을 담가 놓고 농사를 짓고 그랬는데 비닐하우스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온난화가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삶이 한 곳에서 하는 일이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얘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토요일 날이니까 이번 22일 날 세계 물의 날을 정해질 정도면은 그럼 그런 날을 잘 정해놨다. 그럼 물에 대한 우리 경각심을 갖고 물을 소중히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물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물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을 생명 있는 물, 그러니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전체 지구의 3분의 2가 물이래요, 바다. 근데 우리 몸도 3분의 2가 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그만큼 이제 자연의 신비라는 것이, 자연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한다.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전체는 물이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듯이 우리 몸도 3분의 2의 물이 있어야 된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끊어진다는 걸 아까 쭉 수치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물의 날, 세계 물의 날 맞이해서 물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옛날에 왜 그 허프게 쓰는 사람을 그러잖아요. 돈을 막 쓰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 물 써 돈을 쓰고 다닌다. 근데 지금은 돈도 중요하지만 물도 그렇게 마구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세수할 때도 그렇고 목욕할 때도 그렇고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세수를 하잖아요. 물을 막 쓰면은 이제 세수할 때 이제 한 세수대에서 세수하고 또 물 받아 세수하고 그러면은 어른들이 그러세요. 옛날 물이 흔할 때도 그 물을 마음대로 이렇게 쓰면은 이 다음에 죽어서 그 물을 다 자기가 먹어야 된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욕물도 그냥 막 흩어게 쓰고, 물 없는 곳을 생각해 봐요. 물을 못 쓰는 사람을 생각해 봐요. 사막에 이제 인접해 사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을 마음대로 흩없게 쓸 수 있는가?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바켓, 두 바켓 가지고 쓸 수 있는 물을 5바켓, 6바켓 쓴다. 그럼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죽어서 그 물을 다 자기가 쓴 물을 자기가 다 마셔야 된다. 그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서 3월 22일 날 물의 날을 맞이해서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물을 아끼는 헛되게 쓰지 않는,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날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의 날을 맞이해서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락을 같이 하기 위해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책을 쭉 전부 살펴보니까 물은 약인가 독인가 하는
그런 그 책이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해요. 물은 약인가 독인가. 근데 이제 그 발췌한 것이 중국에서 나온 책인데 이제 무슨 얘기가 먼저 전제되느냐 하면은 인간은 평범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소홀히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평범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대하려고 그런다. 공기도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오염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염시킨다는 생각을 않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물도 마찬가지로 물이 귀중한 줄 모르고 그냥 물이 귀해봐야 그 소중함을 알 텐데 그걸 쉽게 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평범한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의 성분은 어떻게 되느냐? 물의 성분 구조가 이게 이제 1781년에 그 런던 과학자 헨리 캐벤디시라는 사람이 요거를 이제 물의 성분 구조를 밝혀냈어요.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된 것이 물이다. H2O 그러잖아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구성은 단순한 것 같지만은 42가지 물리적 특징이 있다.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H2O 수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결합된 구조를 갖고 있지만은 42가지의 물리적 특징이 있다. 그럼 우선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의사분들도 얘기하고 유튜브를 또 운영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말 중에 물을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물을 또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게 어디다 기준을 둘지 혼동이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방송에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하니까 제가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물에 관한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우리 실생활 전체를 얘기하니까 이게 불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인체 수분 함량이 인체 수분 함유량이 연령별, 성별별, 비만 정도 살이 쪘느냐 또는 비만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남녀의 성별에 따라서 비만 정도에 따라서 틀린데 그냥 일반 유튜브에 나오는 물을 무조건 막 8컵 먹어라 무슨 안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 휘둘리지 말고 의사와 상담을 한다든지 자기 체질을 봐서 잘 판단을 해서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연령이 낮을수록 체내 수분 함량은 높고 또 같은 연령에서도 마른 사람은 체내 지방이 적고 수분 함량이 많다. 또 살찐 사람도 체내 지방 살찐 사람 어떠냐 반대 현상이에요. 마른 사람에 비해서 체내 지방이 많고 수분 함유량이 적다.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함유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물도 흡수량이 먹는 양이 적고 많고 이제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연령이 같다고 해도 여성은 지방이 많고 수분 함유량이 적다. 수분 함유량이 적으면 적은 대로 거의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함유량에 물그릇에 마찬가지 얼마큼 채워야 되느냐 그것을 물에 먹는 양으로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연령이라도 남성은 지방이 적고 수분 함유량이 많다. 거기에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하루 섭취해야 되는 물의 양도 전부 틀리다. 그러니까 그냥 한쪽에서 하는 얘기만 무조건 듣고 많이 먹어야 된다서 그냥 무조건 물병 들고 다니면서 그냥 계속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의사 상담을 해본다든지 또는 사상 체질에 따라서 그걸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은 이제 갈증 해소에 이상의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물은 영양소를 구성하는 매개 물질로서 인체 내에서 많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아미노산, 포도당, 핵산 같은 생물대 분자의 합성 작용을 돕고 생물체의 생명 물질로서의 대사를 하는데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의 영양분도 같이 공급을 해주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서 같이
역할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베이징에 있는 IDM 바이오 기술 연구소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오염되지 않은 샘물 또는 이제 수돗물, 순용수, 일부 광천수 같은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시험을 한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 한번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그 오염되지 않은 샘물, 그거는 빙하샘물, 얼음이 녹아서 내리는 물, 산에서 자연적 흘러내리는 물, 그걸 얘기해. 남국수. 이제 중국에서 학자가 이제 중국에 있는 교수가 쓰신 책인데 이걸 이제 거기서 발표한 건데, 그 오염되지 않은 샘물이 산 속에서 이 공기 좋은 산 속에서 흘러내리는 물도 오염되지 않은 물이죠. 샘물도 뭐 얼음이 녹았다든지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오염되지 않은 샘물에 보리씨하고 무씨, 보리, 쌀보리하는 보리씨, 그 배추면은 무씨를 불려서 재배를 했던 걸 심어서 키워봤더니 보리씨에 생산된 곡물의 56%가 증가가 되더라. 56%가 증가됐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씨를 이제 보리가 가난 거예요. 보리씨를 이 오염되지 않은 물에 불려서 이 신나락 모짜리 할 때도 그렇고 벼도 그렇고 보리씨도 물에 담궜다 이렇게 이제 파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좋은 물에 깨끗한 물에 불려서 파종을 해서 농사를 지었더니 56%가 증가가 됐다. 수확이. 그다음 무씨를 여기에 이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에 이렇게 이제 불려서 키워냈더니 23%가 증가돼서 많이 생산이 되더라. 무게도 많이 나오고 그만큼 많이 생산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이제 좋은 물을 먹으면 그만큼 건강이 좋고 이제 우리 만수무가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제 오염되지 않은 물을 돼지에게 먹였을 때 중량이 30%가 증가되더라. 응? 그리고 세계 장수마을은 대개 도시에서 떨어져 있고 깨끗한 샘물이 있는 곳이 세계 장수마을로 지정이 되더라. 이것만 봐도 얼마나 물이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의 에너지 상태를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가 또 나와요. 수돗물은 오염되었거나 소독약 사용으로 해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으니까 목욕을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물과 나쁜 물. 수돗물로 목욕했을 때 어떻습니까? 도시에 있는 분들은 목욕탕 가도 이제 수돗물로 쓰는 데 있고 지하 쓰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목욕해 보면은 이게 어떤 물인가 짐작이 간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목욕물을 수돗물로 했더니 개운치가 않더라. 습관된 사람은 개운한지 안 하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으니까 인체, 사람 몸의 에너지를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물이 에너지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개운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 샘물. 여러분들 계곡에 흐르는 물이라든지 샘물로 목욕을 하면은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인체 에너지를 오히려 보충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개운하게 느껴진다. 한 번씩 생각해 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맑은 물, 개운물을 갖다가 목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계곡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도 이런 데서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계곡물에 가서 여기 이제 애들 놀게 하고 목욕하게 하고 목욕이나 자연히 물속에 놀면 목욕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에너지를 몸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이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돗물로 목욕을 하면은 몸이 개운치가 않다. 왜냐? 수돗물에는 에너지가 많지 않아 가지고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돼서 오히려 물이 사람의 에너지를 뺏어 가는데, 이 샘물이라든지 깨끗한 물은 에너지가 많아 가지고 사람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개운하다.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평상시에 여러분이 듣지 못한 얘기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한한 게요. 그 홍천군에 이제 홍천군에서 홍천읍에서 저 동쪽으로 쭉 가면은 삼봉 약수터 이제 군에서 관리를 해요. 가끔 가고 신도로 오면 거기 이제 안내해드리고 그러는데 삼봉 약수터가 석삼자 삼봉 약수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 입장료도 조금 받아야 보이죠. 그런데 청소 명목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발을 딛고 섰잖아요. 서가지고 구멍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물 뜨는 그 한 자리 서서 뜰 수 있어요. 새 군형이. 근데 샘물말이 3군데가 다 틀려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삼봉 약수터에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밥도 먹게 하고 먹을 수 있게 만들었고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게 밥을 하면 밥이 파란 빛깔을 띠요. 그 물이. 그러니까 성분이 약효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홍천 이쪽에 오시면은 한번 가보세요. 봄에 가면 좋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집도 지어놓고 거기서 잠도 자게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그 밥도 해 먹게 시설도 만들어 놓고 입장료를 한 2,000원 그 청소비 정도 조금 받으니까 저도 가끔 신도로만 가끔 가봤어요. 가서 물도 떠가지고 떠다 놓고도 먹고 그 물로 밥을 하면 물이 파란 빛깔을 띄어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아냈냐 그지. 구멍이 이렇게 물 뜨는 구멍이 3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한 군데 서서. 근데 물맛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물이 좋은 물도 있고 또 신비한 그런 물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그냥 각종 물맛에도 이제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이게 이제 1시간에 안 되면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 물말에는 암물이 있고 순물이 있고 산에서 나는 물은 어떻고 또 이제 모래바닥에서 나는 물은 어떻고 여러 가지 질적으로 틀린 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이제 쭉 추려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물맛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물이 짜다, 짠맛은 마시기에 적합치가 않다. 그러니까 마시면 안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욕물로는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짠맛이 수도관 설비에서 녹이나 때가 끼지 않는다. 짠맛이 나는 그 무슨 염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관 설비할 때 그 녹 같은 게 오히려 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맛이 쓴맛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건 황산염 함량이 많은 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좋다는 거지. 그 다음 신맛이 또 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 않다는 거지. 그 다음 이제 아무 냄새도 없고 좋은 물은 냄새도 없고 맛이 이제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맛 이제 녹맛이 철분이 많다는 거예요. 철 함량이 많은 물 그런 거는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물이 뻘겋게 돼요. 뻘건 물이 흘러가요. 그런 거 되게 이제 철 함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제 또 수도관을 이제 PVC로 안 돼 있고 옛날에는 이제 쇠로 했잖아. 쇠로. 그러니까 오래된 수도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 녹맛이 나올 수 있다. 그건 몸에 해롭겠죠. 철 함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좀 물을 여러분들 마시면서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 맛을 보고 그 약수터 같은 물이 되게 산에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실 게 수질 검사를 해서 거기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마셔야 된다. 그냥 아무 물이나 마시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이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건강수로는 어떤 것이 이제 좋은가? 건강수는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나와요. 이제 오염되지 않은 물이어야 된다. 그게 깨끗한 물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무독, 무해, 무취 그래요. 독이 없고 몸에 해도 없고 냄새도 없고 무독, 무해, 무취 오염되지 않은 물. 그다음 태화되지 않은 물 그래요. 생명 활력을 갖춘 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 또 인체의 영양 생리수에 이게 이제 복합되는 물.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몸에 이제 유익한 그런 물이 있다는 거예요. 요것을 안전한 물이라고 이제 해요. 그 옛날에 오래된 얘기예요.
그 일본 학자들하고 이제 허정 박사가 이제 그 서울대 교수였던 분이 그분이 세계 장수 마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장수 마을 찾아가 봤더니 저기 저 에베레스트산 주변 저쪽 네팔 이쪽으로 어디 갔더니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이 있고 이제 출생 언제 출생했느냐 그 이제 몇 살 됐느냐 그걸 따지잖아요. 근데 그쪽에는 나이를 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조직검사를 해서 대개 몇 살 됐을까 이걸 따져보는데 조직검사에서 추정해 보는 거예요. 100살은 넘었을 것 같은 얘기는 다 나오는 거예요. 장수마을인데 그래서 보니까 먹는 거는 고구마, 감자라든지 사과도 산속에는 요만 조그만 사과를 먹는데 그거 가지고 이게 건강하게 장수하고 오래 이게 그게 또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건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좋다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이분들을 장수하게 만들까? 그랬더니 이제 산속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이 있더래요. 그냥 오염되지 절대 무염되지 않은 게서 저 높은 산에서 흘러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니까. 그 물을 수질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오염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냥 정수된 물은 아무런 그 잔물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자연에 있는 물이가 그대로 있으니까 뭐 세균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이게 어디서 연유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사람이 공기가 좋아야 되고 물이 좋아야 되고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고 장수가 되느냐 그걸 따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 봐도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물에 그 좋은 물에 못 들어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수돗물은 뭐예요? 이제 그걸 이제 정화시키기 위해서 정화 시설도 해놓고 거기다 이제 소독약도 넣고 갖가지 이제 질병에서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약품 처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물이라든지 또는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은 그냥 모든 영양분을 물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자연물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검사해보고 이게 먹으면 안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물이 그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제 결론 내린 거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하고 하나 아니냐. 자연에서 농사진 쌀을 밥으로 해서 먹고 보리라든지 또 콩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고 자연에 있는 공기를 숨쉬고 자연에 있는 물을 먹고 사니까 우리 몸이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몸으로 옮겨온 거 아니냐. 우리 몸을 소우주라고도 하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은 물 그런 물이 좋은 거 아니냐. 거기에 뭐 박테리아도 있고 병원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수질 검사해 보니까. 근데 그게 산 속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냥 자연 그대로니까 자연 그대로를 섭취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병균의 약품에 오염되지 않은. 근데 이런 데 예를 들어서 그 조금 내려오면 가축을 키우면 자축에 이제 배변이라든지 이게 물에 섞여 처음 내려오잖아요. 그 어디로 가요? 지하수로도 흘러내려가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샘물은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그냥 흘러가는 그런 물이 그만큼 좋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속에는 맑은 물, 냇물, 산속에 있는 냇물로 목욕하면은 몸이 개운하다. 물속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양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너무 정화된 물을 먹는 것만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물도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수기를 많이 쓰시는데 정수기도 자꾸 필터를 자꾸 청소를 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오히려 병을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약수물을 저 좋은 데서 이제 우리는 여기 산골에서 오염되지 않은 곳이니까 그냥 바로 이제 광천수에서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흘러나온 물, 그게 좋은 물이라고 그래요. 그런 물을 그대로 먹으면 건강이 그만큼 좋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병을 살려면은 좋은 공기에 숨을 쉬고 또 좋은 물을 먹고 또 오염되지 않은 좋은 식재료를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그만큼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연이어서 쭉 하고 있는데 오늘은 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산에 가시더라도 요새는
그 이제 정부에서 관리를 잘하니까 수질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에 대한 그 도표를 전부 써놨더라고. 그냥 그걸 보시고 물을 먹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팔고 있는 샘물 종류 여러 가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시 설명하든지 시간 한번 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성 감사합니다.